오늘은 정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멸이 별로 저희가 구독자는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그 정멸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근데 그 불교 공부하는 법은 불교 공부할 때는 이 불교는 불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도라고 하니까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이런 것처럼 불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배울 때 일반적으로 뭐는 뭐다,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누구, 누가 뭘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딱 하고 넘어잖아요. 뭐는 뭐다 이렇게 딱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불교 공부는 이제 그 정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딱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태권도, 검도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무술 같은 걸 하고 비슷한 점이 뭐냐면, 무술을 이제 배울 때는 같은 동작을 계속 이제 한 가지를 반복하잖아요. 그쵸? 주먹 찌르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더 완벽한 주먹 찌르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검도는 더 좋은, 사실 단순한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불교 공부도 사실 정리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지식의 일례로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걸로 포섭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는 사실 부처님이 얘기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 버리면, 사실 불교를 그냥 정리 딱 했고 넘어가면 하루 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불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식은 뭐가 다르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문학상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노벨 물리학상은 힘들겠죠, 그렇죠?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거 좀 힘들죠, 그렇죠? 만약 물리학상을 받고 싶으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물리학이 발달한 데를 가서 배워서 그 다음에 해야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거에 위에서, 그동안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지식을. 그 위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남이 쌓아놓은 거 위에서 해야 되고, 이만큼을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꼭 아프리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어쨌든 이런 벽지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쌓아놓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즉 물리학 같은 지식은 이제 논리적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학은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를 내가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공부하는 이 지혜 혹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지혜, 꼭 깨달음까지 안 가도 지혜는, 이 깨달음이라고는 굉장히 미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전달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화두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지혜라는 것도 한번, 보통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이제 그게 뭐 지혜가 뭐 특별할 게 뭐 있냐, 지혜나 지식이나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혜가 이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말로 논리적인 가능이, 그냥 말로 그대로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듯이,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어떤 많이 발전한
발전한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서는 깨달음이 막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불공평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깨달음이란 건 참 오묘해서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자면 그 등산하는 거에 비교를 하자면 이제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산. 이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 우리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여기 있다면 이제 어디까지는 보통은 뭐 5,000m 고지까지는 보통은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정상을 또 정복하려면 이제 또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이 논리적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말로 전달하는 것. 논리적으로 이제 말로 이 베이스 캠프까지는 이렇게 끌어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상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베이스 캠프에서 떠나서 자기 발로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개인적인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어떤 전달에 의해서 되는 건 여기까지고, 이 베이스 캠프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지혜는. 이런 지식은 평등하지 않죠. 그렇죠? 좋은 데에서 태어나면 그냥 남한테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거는 남한테서 그냥 전달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혜는 여기서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평등한 거죠.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도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 된데, 근데 이거는 이제 노벨상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알파인 할 때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후 등정은 이제 베이스 캠프 떠나서 일찍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발로 이제 올라가서 정상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에는 이제 남이 이끌어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발로 정상을 정복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은 데는 이제 좋은, 만약에 문명이 발전한 데서 난 사람들은 지식이 많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런 데서 났다 해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마음이 탁하면은 여기까지는 가는데, 말로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 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탁하면은 결국은 이걸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 정상을 부처님이 무상등정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지식은 이거에 비하면 이제 저열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본질적이 아닌 거라는 거죠. 부처님이 본 요 지혜가 무상한 평등한 깨달음이고,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물리학 뭐 이런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본질적이 아닌 거고, 이게 본질적인 지혜고, 그리고 최상의 지혜고, 그러니까 최상 지혜 중에 이게 다른 모든 지식 중에 최상의 지식이고 본질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최고의 지식을 얻으려면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 데에서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췄다 해도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이걸 못 간다. 이걸 못 본다는, 정상은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말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원이 길어졌는데 이제 정멸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냥 딱 나오면은 정멸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번뇌 없이 고요한 상태. 그렇죠? 이렇게 다 나와요, 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정멸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라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냥 편안함, 심적인 편안함 이런 걸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일례로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포섭을 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 근데 정멸이라는 것은, 본래 정멸이라는 거는
그 부처님의 그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그 상태를 정멸이라고 하는 거. 그 가보면은 어디죠? 그 절 같은 데 가면 대웅보전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 절에 그 부처님 모신 데를 대웅보전이라고 쓴 데도 있고, 정멸 뭐라고 그랬더라? 정멸궁 뭐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웅은 부처님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리고 정멸한 곳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할 때 정멸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예요? 일례로 이해만 한 거고,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제 이걸 자기가 가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변을 여인다. 어, 양변을 여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닌 것도 아니다. 중도, 연기법. 불교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멸하고 통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나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화두 같은 데 보면은 뭐 얘기하다가 스님이 촛불을 훅 끄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정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멸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화두에서도 이제 화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멸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마지막에 가서나 가능한 건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까지 한 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정리하고 넘어가지. 공부하는 불교하는 공부 방법은 그럼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공부하듯이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일례로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식과 지혜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산을 등산하는 거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가셨길 바랍니다.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